자, 두 번째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뭐 어떻게 되냐, 어떻냐,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뭐 어제 우리 유명하신 분이, 우리 강사분, 부동산 강사분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이제 칼럼을 써가지고 막 각 커뮤니티에 막 올라오고 우리 채팅방에도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상복합이 그분의 뜻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주장이고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일단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반화된, 즉 뭐냐면 평균적으로 물론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다라고 하는 이런 일반화된 이야기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도시계획 기술사면서도 토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토지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토지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토지 투자를 해서 돈 벌기가 사실 쉽지 않다. 무엇보다 쉽지 않다. 차라리 아파트 하는 게 더 쉽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파트 투자를 하라는 거지, 뭐 특별하게 아파트 제가 매니아라서, 또는 특별하게 뭐 토지가 굉장히 이게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안 까먹고 돈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항상 제가 아파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천효준쌤 반갑습니다. 창원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좀 무슨 얘기냐. 자, 주상복합이 뭡니까? 이제 그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뭐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아파트 이제를 짓게 되면, 상업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상가와 이제 아파트가 같이 있어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죠. 그래,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그런 구역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어찌됐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제 상업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죠?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주상복합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고요. 제가 주상복합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일단 주상복합은 이렇습니다. 주상복합 자체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상업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안면방해가 되죠. 안면방해가 되고, 동선이 상가하고 겹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프라이버시의 어떤 그런, 침해도 있고요. 또, 그러고 이제, 용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뭐, 대지 지분이 작아서 강가 상황만 일어난다,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고요. 또 이제 동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보통 동 개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커뮤니티 또는 관리비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동이 몇 개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조경이라든지 어떤 평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딸리는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업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렇게 뭐 학교라든지 이런 애기 키우기에 사실은 그렇게 썩 훌륭한 조건이 사실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업지니까 당연히 그 뭐 이제 유흥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뭐 그렇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세종님 말씀대로 쾌적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나중에 리모델링 하는데도 뭐 쉽지 않을 거고요.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상복합의 그 1세대인 타워팰리스를 우리가 그 아파트가 별로 안 좋은 아파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죠.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 결국은 뭐냐면 아파트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쾌적성이에요. 쾌적성. 왜? 주거시설이니까요. 주거시설이니까 쾌적성이 중요한데 이 쾌적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상업지이고 준주거 되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이 전부 다 상업지니까 전부 다 먹고 마시고 하는 데니까 이 환경이 굉장히 안 좋겠죠. 뭐 나가요 언니들도 있을 것이고 뭐 전부 다 유흥업소 이 관련된 어떤 그런 종사자들이 많고 그런 환경이고, 그런 환경에서 아기를 키우기도 사실은 힘들고 학교도 없고 또 동수가 작으니까 앞에 그 조경도 엉망이고 옆에 뭐 공원 같은 것도 없고 뭐 이런저런 해서 이 주거시설로서는 주상복합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업무용 시설로 차라리 하면 모를까. 그래서 주상복합이 그래서 안 좋아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질 사실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주상복합이 처음 우리나라에 선보인 건 타워팰리스가 사실은 초기 제일 1세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이 그쪽에 4억을 지으려다가 4억을 짓지 않고 IMF 터지는 바람에 4억을 짓지를 않고 이제 타워팰리스 주거시설로 짓게 된 게 이제 효시인데요. 근데 이제 타워팰리스가 뭐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쁘지도 않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애기들 키우는 걸 보통 기준으로 하잖아요. 했을 때에 만약에 살기 좋은 곳이냐라고 주상복합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했을 때에는 이제 물음표가 달리죠. 자, 그런데 주상복합도 주상복합 나름이에요.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곳이 있는데요. 각 광역시에 대장주들이 있죠. 대장주들이 있는데 대장주가 뭡니까? 딴 거 없어요. 그냥 가장 비싼 게 대장주입니다. 그 아파트. 근데 이제 대구에 가면 이제 수성구에 가면 여기 지금 나옵니다. 보면 제니스,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사실은 가장 비싸죠. 가장 비싸고 또 누구 자타가 투자자분 어느 분이든 자타가 공인합니다. 대구에 지금 대장주는 어느 거냐 그러면 제니스입니다. 제니스인데 얘가 사실은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인데 보시다시피 상업지에 딱 있죠. 상업지에 있죠. 근데 상업지에 있는데 얘는 굉장히 이 주상복합임에도 주상복합의 단점을 다 커버를 하는 아파트예요. 얘는 목동 하이페리온이나 트라펠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상복합이 기본적으로는 쾌적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아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주상복합이라 하더라도 이런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일반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더 선호도가 높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가 두산 위브 더 제니스의 이제 수성구 범어역에 있는 이 아파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왜 그러면 괜찮은 거냐? 왜 다른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또 우위지를 점하고 선호도가 높으냐를 갖다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위브드 제니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업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상업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주변에 업무적인 업무시설이라든지 뭐 음식 먹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업무지구가 다 있죠. 여기 법원하고 이쪽 부분들도 다 이쪽으로 다 있죠. 뭐 대구 MBS부터 시작해서 쭉 다 업무지구가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쾌적성을 따져보면, 쾌적하다라는 의미는 좀 조용하면서 아파트가 좀 조용하면서 주변에 이제 뭐 공원도 좀 있고 이렇게 조용한 환경이 돼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뜻에서 쾌적성이라고 한다라면, 얘 보면 바로 뒤에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원이라고 하죠. 이게 붙어 있는 데고다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애를 키워야 되니까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학교가 필요한데 요 말이죠. 범어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교통이 당연히 좋죠. 범어역하고 붙어 있으니까 좋고, 얘는 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나 되나요? 예. 동이 이거는 붙어 있는 동인데, 붙어 있는 동 빼고요.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상복합이 한 개, 한 동, 두 동, 세 동 뭐 이런데 얘는 9개 동이나 있으면서 세대수도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층은 또 1, 2층은 또 상업시설로 이렇게 돼서 여기 가면 스타벅스가 있어요. 제가 대구에 제가 현장 답사를 가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어디 모르는 지역 가면 제일 비싼 동네부터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연구반들하고 막 가게 되면 여기 보통 여기서 집합해서 스타벅스 한 잔 먹고 이제 움직이는데, 문제가 엄마들이 여기서 이제 아침에 애기들 보내놓고 있잖아요. 여기서 막 이야기가 정말 많이 해요. 막 내가 스타벅스 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동네가 아마 이 스타벅스 거예요. 이 엄마들 애 보내놓고 여기서 막 아침부터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다이내믹한 동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한성우 선생님 오셨네.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라면 그리고 당연히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집값, 그 동네 집값이 오르려면 뭘 봐야 되냐. 뭐 기반시설도 기반시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고임금 일자리가 가처분 소득이 많은 일자리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 이제 고소득자들이 살 수 있는 업무지구들이 동대구역까지 해서 쭉 연결이 사실은 되어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는 쾌적성도 가지고 있고 동이 많아서 관리비도 작게 나오고, 또 그러면서 편의시설도 돼 있고, 또 교통이 이렇게 또 교통이 이제 교통망이 이제 지하철이 역세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끼고 있고, 뒤에 공원 있고, 일자리 있고, 얘는 완전히 뭐 얘는 정말 딱 그냥 주상복합이지만 주상복합의 어떤 그런 핸디캡이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일반 아파트처럼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그런 아파트고 입지다는 거죠. 그래서 얘 지금 요 앞에 요 맞은편에 여기가 W가 지금 완전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 예, 그래서 요 W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요 얘네들 빼고, 얘네들 요를 빼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W도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제 W가 생각하실 때에 W가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 안타까운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건 뭐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브랜드가 좀 우리가 선호하는 브랜드였으면, 선호하는 브랜드는 뭐 그렇다고 해서 W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W가 저거였다면 아주 좀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제 초등학교 부분이 이제 어찌됐든 조금 걸리겠죠. 이런저런 어떤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본다 그러면 다른 주상복합을 이렇게 판단하실 때에 그 주상복합은 이러한 우리가 일반 아파트
아파트에 있는 그런 쾌적성부터 시작해서 학교라든지 이제 공원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뭐 보통 주상복합이 상업지니까 당연히 교통 부분은 완벽하게 좀 좋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은 떠나서 여러 가지로 고루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사실은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그 마린시티 자이가 사실은 그게 주상복합입니다. 마린시티 자이가 주상복합인데 어떤 커뮤니티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실전 분양권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있어요. 그 카페가 있는데 엄청 그 사람도 많고. 근데 그게 전국 카페인데 내가 봤을 때는 부산 사람이 글 되게 많이 올려요. 예, W 고분양가 맞죠? 고분양가 많은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예, 내가 살 때가 제일 비싼 거예요. 원래. 예. 그래서 진짜 마린시티자이를 제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마린시티자이 이 84가 10억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건 알겠는데, 근데 저는 얘가 무조건 10억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무조건 넘어가는데, 물론 이제 그게 좀 기간이 조금 빨리 오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사실은 그게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얘는 무조건 갑니다. 이제 저는 얘를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측면에서 주상복합이니까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린시티자이를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저도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얘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제 여기가 이제 매립지라서 여기 일단 마린시티 이쪽은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필지별로 얘가 용적률이랑 건폐율이랑 들어가는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찌됐든 여기 상업지로 지금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주상복합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자, 그런데 첫 번째, 얘가 쾌적하냐 쾌적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일단 단점부터 이야기할게요. 얘가 서양이에요. 서양. 물론 이제 80 같은 경우에요. 1호 라인입니까? 이쪽은 이제 남양도 있는데요. 주력인 84AB는 이게 방향이 원래 이제 도면을 보시면 이 위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삼각형 자리에 들어가요. 삼각형 자리에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니까 약간 여기가 완벽한 서양은 아니고 뭐 서남 정도 됩니다. 요렇게 보면 요쪽으로 되기 때문에 서서남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서양이 햇볕이 비치면 장난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서양에 살아봐서 하는데 밤 8시까지 막 벌겋게 있잖아요. 막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옵션으로 이제 필터, 뭐 우리 그 차에 이제 보면 뭡니까? 썬팅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지금 그걸 이제 옵션으로 해서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차단이 될지 그것까지 모르겠고, 그게 단점이고, 얘가 동이 하나잖아요. 동이 하나라서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마린시티자이를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거예요. 한동에다가 서양 쪽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장점이 단점을 얼마나 커버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보면 일단 마린시티자이가 얘가 앞에 이제 공원 이야기를 하면, 공원은 쾌적한 걸 따지면 이 앞에 다 공원입니다. 여기 지금 가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요트 계류장, 마리나 여기가 가셔보면 그냥 다 공원입니다. 나무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엄청 더워요. 예, 저도 살아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카바가 얼만큼 되느냐에 사실은 문제죠. 그런 게 있고, 옆에 이제 초등학교는 여기 해원초등학교라고 해서 해원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해원초등학교로 못 가요. 여기 보면 해강초등학교라고 요 위에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원초등으로 이 담벼락 붙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야기인데 뭐 어떻게 되는지 뭐 그건 좀 있어 봐야 되겠죠. 근데 어찌 됐든 이 학교로 가더라도 그렇게 사실은 뭐 크게 멀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동백역이 한 걸어서 10분 내가 걸어 보니까 10분 만에 걸어가려니까 심장병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10분 더 걸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고 뭐 아무리 내가 들어갈 집이지만 내가 냉정하게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찌 됐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사실은 조망이죠. 조망인데 이 조망이 사실은 주탑이 이 광안대교 주탑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어떤 삼익빛이나 또는 이쪽 동네 대장인 우리 그 조 대표 살고 있는 여기 어디입니까? 갑자기 안 보이냐? 여기 쌍용예가나 이쪽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주탑이 보이니까 좋죠. 근데 이제 마린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주탑이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냉정하게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그래도 어떤 장점이 단점보다는 훨씬 많이 갖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있고요. 다만 얘가 10억이 빨리 가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가느냐. 늦게 가는 것은 통화량 때문에 무조건 10억은 될 겁니다. 되는데 다만 규제가 풀리고 했을 때 빨리 입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어떤 결판이 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래요. 아마 이 방송이 이제 회자가 돼서 이제 구만수 교수 이제 알아요. 여기에 커뮤니티들은 여기에 각 아파트마다 그 입주자 카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입은 안 해 있지만 입주자 카페에서도 제가 들어가는 걸 알아요. 저 38층 들어가요. 예, 아는데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입 딱 다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 방송이니까 주상복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떤제 이제 이게 얘가 가치가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언제 결판이 날 것으로 보냐 하면요. 2000년대 초에 지금 제니스하고 아이파크하고 얘네들 같이 있는 이 동네에 같이 있는 제니스하고 아이파크 얘네들이 피가 엄청나게 붙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이 입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거야. 외관은 굉장히 멋지고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안에 어떤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제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입주하고 가격대가 살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동네에 유일하게 사실은 이 마린자이가 판상형이거든요. 우리가 탑상형하고 판상형은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판상형은 살아보면 정말 이제 좋아요. 이게 맞바람이 치면서 통풍이 되고 고등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입주를 했다 치자고. 이제 10월달에 입주니까 입주를 했는데 이 마린자에 이제 입주하는 저처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입주를 하잖아요. 입주를 했을 때 이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예상했던 대로. 또는 서양이 돼서 굉장히 햇빛이 내리쬐에도 불구하고 밤에 야경이 굉장히 멋있단 말이죠. 그걸 커버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가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 걸어서 지하철 가고 하는 것만큼 여기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파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게 소문이 나면 사는 사람들만 있을 거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튀어 올라갈 거라고. 시장, 부산시장하고 부산시장이 침체다 어쩌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들어갔는데 입주를 했는데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별로 안 좋은 거야. 안 좋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씨, 빨리 팔고 나가야지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뭐냐면 지금 뭐 다른 커뮤니티에서 마린자이가 10억을 가니 못 가네, 걔가 왜 10억 가네, 뭐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고, 얘가 이제 들어가서 또 10억이 간다라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당연하지. 뭐 이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사람들은 10억 무조건 간다 할 것이고 갑니다. 이제 언제 가느냐가 문제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분기점을 제가 정확하게 결론을 드리면, 이제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살기 좋다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그냥 이제 파는 사람들은 없고 이사 나가는 사람들은 없고 무조건 이제 이사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을 거라는 거죠. 이사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라면 그거는 무조건 돈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이제 주상복합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주상복합이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사실은 없고, 주상복합이라 할지라도 일반 아파트보다 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들도 있다. 그 선호도보다 더 높은 아파트가 뭐냐? 정확하게 수성구에 있는 이 두산 이브도 제니스 얘의 주변 상황들을 보면 답이 딱 나온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에 마린시티자에도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는 남들 거 어쩌다 저쩌다 할 필요 없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할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주상복합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또 일반 아파트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그러한 주변의 여건들이 어떻게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아파트는 분명히 평가를 달리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많이 생각이 틀리죠. 어제 우리 커뮤니티에 돌았던 주상복합에 대한 결례를 말씀하셨던 유명하신 그분의 의견과 제 의견은 많이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저는 제 주장이고요. 그분은 그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서로 저는 그분의 주장도 존중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